임플란트가 급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뼈가 다 녹거나 했을 때에는 어떻게 식립되는지 기구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일 궁금하신 거일 것 같아요.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임플란트가 어떻게 식립되는지 이런 모형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요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이제 임플란트가 급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임플란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치아를 못 살릴 때,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은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 주변에 있는 뼈가 다 녹거나 했을 때에는 인공구조물을 통해서 구강 내에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임플란트를 지금 갖고 나왔는데, 요렇게 두 개가 이제 국산이고 요렇게 두 개가 외산이에요. 오스땡, 그 다음에 요거는 덴티땡, 뭐 이런 임플란트고, 본체입니다. 뼈에다가 심기는 임플란트 본체, 픽스처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국산도 워낙에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많이들 하세요. 저희 병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가지 임플란트고요. 요거 두 개는 조금 프리미엄 라인이죠. 아무래도 외산이다 보니까 비용도 조금 더 나오고, 특히 요 스트라우만이라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식립되는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고, 스위스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회사 제품이긴 한데 프랑스에서 만든 엔서지라는 임플란트인데, 외산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국산보다 이 외산 임플란트들이 임플란트를 만든 기간이 더 길어요. 쌓여진 데이터나 이런 부분도 국산보다는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임플란트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산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국산 제품도 좋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식립하는데, 임플란트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랑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하셔가지고 식립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가장 많이 식립되는 오스땡 임플란트로 한번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렇게 모형으로 먼저 보여드리는데, 치아가 많이 없죠. 오늘은 이 부분에다가 어금니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해 보려고 해요. 임플란트는 뼈 안에다 식립하는 거기 때문에 뼈를 노출시켜야 돼요. 잇몸을 열어야 되거든요. 플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메스라고 하죠. 블레이드라고 칭하긴 하는데, 잇몸 절개를 합니다. 실제 잇몸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뼈의 능선을 따라서 잇몸 절개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주변 잇몸을 절개해서 열어볼 거예요. 페리오스틸 엘리베이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잇몸을 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면은 여기 뼈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반대편 혀 쪽에 있는 잇몸도 이런 식으로 제껴가면서 잇몸을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잇몸 뼈가 노출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제 옆에서 도와주는 치의생사 선생님께서 이제 반대편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 혼자 보여드릴 거다 보니까 집게로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잇몸뼈가 노출되면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건데, 먼저 임플란트가 식립될 위치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드릴인데요, 랜스 드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느 쪽에다가 임플란트 식립할지, 어느 방향으로 식립할지를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정 가운데에 다른 치아들과 평행한 위치로. 물을 좀 꺼놨어요. 그래서 물은 안 나온다는 거.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포인트로 내 임플란트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정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뼈를 점점 넓히면서 더 깊게 파고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넓은 드릴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 볼 건데, 이 위치를 이용해서 다음 드릴을 넣습니다. 구멍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졌죠? 이걸 계속 넓혀 나갈 거예요. 이번에는 사이즈가 3.5짜리 드릴을 이용해서 조금 더 구멍을 넓혀 볼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들어가냐, 한 번에 그냥 구멍 크게 뚫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씩 넓혀가야지 열이 좀 덜 나고 조직 손상이 적어요. 작은 굵기의 드릴부터 시작해서 점점 굵은 드릴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드릴 한번 넣어볼게요.
실제로 지금 물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을 방금 했는데 되게 뜨거워요. 그 열을 식혀주는 게 물이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 구멍 사이즈를 넓혀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한번 넣어볼 건데 프로그램을 바꿔서 조금 더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열을 내지 않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천천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임플란트인데 액체 안에 들어있고 여기 임플란트를 기구를 이용해서 한번 꺼내 볼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돌려서 딸깍 들어가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식립될 수 있도록 기구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전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실제로 임플란트 식립 속도가 맞는지 확인할 겸 주수도 할 겸 이렇게 돌려보는데 아까보다는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뼈에다가 임플란트 식립해 볼게요. 위치 잡고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 조금 더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깊이를.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플란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라쳇이라는 건데 수기로 임플란트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기구예요. 이걸 이용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얘를 돌리고 있는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그렇죠.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꾹. 이렇게 임플란트의 깊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임플란트 깊이 이 정도면은 본 레벨에 딱 맞다고 보시면 되세요. 임플란트 식립이 끝나면 임플란트랑 잇몸을 연결해주는 힐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단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임플란트에 연결해 놓고 잇몸을 꼬매게 됩니다. 나중에 이 단추만 살짝 보이게 돼요. 잇몸이 이 동그란 모양에 맞춰서 형성이 됩니다.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머리가 연결될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드라이버를 통해서 힐링을 잡아줍니다.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힐링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임플란트에 연결해주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잇몸이랑 연결되는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힐링을 달아주면은 나중에 잇몸이 만들어지면 잇몸 위로 단추구멍 하나가 나오듯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이 힐링만 살짝 빼서 본을 뜬 다음에 머리를 만들어서 이 위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은 잇몸을 꼬매서 아물게 해드릴 거고 이 상태로 한 2, 3개월 뼈 상태가 안 좋았으면 4, 5개월 정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임플란트랑 뼈가 잘 붙었다 하면은 이 힐링을 다시 빼고 거기다가 점수를 재보는 패그를 연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점수를 재서 점수가 일정 부분 나온다 하면은 이제 저희가 본을 뜹니다. 본을 떠서 만들어 온 게 어떻게 되냐 그걸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생긴 게 뼈 안에 들어간 임플란트 고정체, 픽스처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보철물을 올릴 건데 어떻게 올리느냐? 잇몸이 요 위에 있다 보니까 픽스처와 보철물 사이에 연결해주는 어떤 구조가 필요한데 그거를 어부트먼트, 지대주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대주를 착각 이렇게 꽂아요. 임플란트 본체랑 요 위에 지대주가 연결이 된 거예요. 임플란트는 뼈랑 같은 레벨에 있고 잇몸은 요 정도 레벨에 있을 거예요. 임플란트와 지대주 사이에 잇몸 공간까지 만들어지면서 임플란트랑 위에 보철물을 연결할 수 있는 지대주를 먼저 연결을 해주고 요 지대주를 요런 나사를 통해서 꽉 조여주게 되죠. 임플란트 위로 보철물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저희가 보철물을 올리는데 지대주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보철물을 딸깍 붙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임플란트는 3개의 구조예요. 가장 큰 보철물, 아래쪽에는 픽스처, 임플란트 본체, 그리고 임플란트 본체와 이 보철물을 연결하는 가운데 지대주. 이 3개가 합쳐지면 기능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지대주랑 이 보철물은 뭘로 붙이냐? 치과용 접착제로 탁 붙여놓는데 요즘에는 접착제로 붙이고 나서 나중에 보철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접착제로 붙이다 보니까 떼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철물에다가 구멍을 내서 나사구멍을 보철물부터 이 지대주까지 연결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 구멍을 레진이나 이런 걸로 메꿔놔서 사용하시다가 보철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레진만 살짝 제거하고 드라이버
도화를 풀면 한 번에 보철물과 지대줄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SCRP 타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임플란트가 어떻게 식립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임플란트의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다 하시면은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로 알려주시고 조금 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